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울은 차가운 비에 젖어 있었다. 서유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며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꽉 쥐었다. 어이, 그녀의 마음은 마치 이 빗처럼 무겁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나가줘. 서유는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어째서 왜 날 믿어주지 않은 걸까? 서유는 배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새로운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리의 서유는 32세 내과 의사였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그녀는 환자들로부터 다정한 선생님이라 불리며 늘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녀의 일상은 바쁜 진료와 민준과의 조용한 생활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준, 35세. 신장외과 의사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는 일에 엄격했고 때로는 감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서윤에게는 의대에서 만났을 때부터 변함없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봄날,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래를 맹세했다. 그날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행복하자고 말했을 때의 온기는 지금도 서윤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병원에서 장시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했다. 손에는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다. 양성 결과를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인준에게 어떻게 전할까? 사유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데우며 미소와 함께할 말을 연습했다. 있잖아, 민준 씨. 우리 부모가 됐네. 그녀는 민준의 놀란 얼굴을 상상하며 피식 웃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연 순간 그녀의 미소는 얼어붙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의 눈은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했다. 서윤 씨, 왔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같았다. 서윤은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평소처럼 말을 걸었다. 응, 오늘 좀 늦었네. 저게 민준씨 할 말이 있는데. 그녀의 말은 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로막혔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서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음.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준은 종이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이거 유전자 검사 결과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당신이 임신했다고. AI 누구 아이냐고. 서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럴 리가. 민준 씨? 아니요. 당신 아이야. 왜 그런 검사를 한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의 눈은 의심으로 흐려져 있었다. 사실 몇 주 전 민준의 절친인 태우가 그에게 문제의 종이를 건넸다. 태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미안하지만 이거 좀 봐. 나도 믿기지 않았는데 서윤 씨가 다른 남자라. 그 종이는 민준이의 불임이라는 것을 나타냈고 서윤의 태아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었다. 태우의 말은 민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서윤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난 것, 동료 남자 의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것. 그것들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져 의심덩어리가 되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민준에게 호소했다. 민준 씨, 믿어줘. 너한텐 당신밖에 없어. 이 검사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것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제 그만. 거짓말하지 마. 아이 속인 거잖아. 그 순간 서윤은 민준의 눈에서 본 적 없는 징후를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유리가 깨지듯 부서졌다. 며칠간 두 사람은 말다툼을 계속했다. 서윤은 민준에게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간청했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조용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서윤 씨, 오늘 더는 같이 못 있겠어. 나가죠. 나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 씨, 에,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하지만 민주는 등을 돌리고 문을 닫았다. 사유는 무릎부터 무너져 내렸고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가슴은 고통과 절망으로 조여왔다. 서유는 짐을 챙겨 밤비 속으로 걸어 나섰다.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정은 사라졌고 친한 친구들도 민준과 결혼한 뒤 소원해져 있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찮아. 아그야. 헤이,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녀의 옷은 흠뻑 젖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서유는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강원도의 아침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진료소가 있었고 의사를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했고 채용되었다. 아침마을은 조용한 시골 마을로 주민들은 따뜻하고 서로 돕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서유는 진료소의 작은 방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미소로 대하며 마치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는 듯 일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유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은 채 노트에 심정을 적어 내려왔다. 민준 씨, 왜 날 믿어주지 않았어? 우리 사랑은 거짓이었어? 그녀는 민준이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던 날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의대에서의 첫 만남, 둘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시간, 벚나무 아래에서의 프로포즈. 그 행복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네. 서유는 임신 기간이 진행될수록 아이에 대한 사랑을 더욱 크게 느꼈다. 어느 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의 뱃속에는 3명의 아기가 있었다. 새 쌍둥이였다. 새 쌍둥이. 의사로서의 지식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순간 믿을 수 없었다. 3명? 내가 3명을 키운다고? 그녀는 불안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열 선생님,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분명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서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세월이 흘러 서윤은 3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늘, 바다, 그리고 준서, 주서라는 이름에는 민준의 진자를 넣어 남몰래 마음을 담았다. 새 아이는 민준을 쏙 빼닮았다.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살짝 올라간 눈썹. 서유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준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나만으로 충분해.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밤마다 그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엄마가 계속 곁에 있을게.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이 서윤의 인생은 상상도 못할 시련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사실 서윤의 새로운 생활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아침마을의 아침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서윤은 진료소의 작은 방에서 눈을 뜨고 나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하늘, 바다, 준서가 꼭 붙어 잠들어 있었대. 세 아이 모두 민준을 쏙 빼닮은 얼굴로 잠든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다. 서윤은 가만히 준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속삭였다. 잘 됐어. 내 보물들. 그녀의 마음은 아이들을 향한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에서 민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날 차갑게 그녀를 내쳤던 민준의 눈빛. 그 아픔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서유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 지은 밥과 된장찌개,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충분했다. 하늘이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곤 했다. 덤날, 오늘도 바빠? 그의 목소리는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서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하지만 저녁엔 같이 놀자.
바다가 눈을 비비며 나타나 엄마, 나 그림책 읽고 싶어라며 어리광을 부렸다. 준서는 항상 마지막이었고 졸린 얼굴로 엄마, 배고파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서유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피로도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마을의 진료소는 마을 중심에 있었다. 서유는 그곳에서 일하는 유일한 의사로서 남녀노소의 건강을 돌보고 있었다. 환자들은 그녀의 다정함과 꼼꼼한 진료를 좋아하며 서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무릎을 다친 노인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윤 선생님,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들은 안심이야. 서윤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인준에게 믿음을 얻지 못했던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네. 하지만 지금 마을 사람들의 미소가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었다. 진료소 동료인 미나는 서윤의 절친이 되었다. 미나는 밝고 늘 농담을 하는 간호사로 서윤이 지쳐있을 때는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서윤아, 애들 진짜 귀엽다. 근데 누굴 닮은 거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미나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텀마이럴려의 덜이 지었다. 멀리 있어. 언젠가 얘기해줄게. 그녀는 과거를 숨기고 싶었다. 비나는 깊이 캐묻지 않고 뭐 언제든 얘기하고 싶을 때 들어줄게라며 웃었다. 미나의 따뜻함은 아침 마을의 배려심 그 자체였다. 에이, 서윤의 나날은 바쁘지만 충실했다. 낮에는 진료,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주말에는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과 연날리기를 하거나 근처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뜨며 놀았다. 하늘에는 항상 리더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이끌었다. 바다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벌레나 꽃을 발견하고는 질문을 쏟아냈다. 진서는 조용했고 늘 서윤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있대. 나는 강해질 수 있었어. 하지만 다음 아이들이 잠들면 그녀는 노트를 펴고 민준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민준 씨,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뭔가 느낄까? 어느 날 마을에 이변이 일어났다. 단일 계속된 폭우로 강이 범람하여 마을 일부가 침수되었다. 서윤은 진료소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의 외침에 뛰쳐나갔다. 순자 할머니가 집에 갇혔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을 최고령의 할머니로 다리가 불편해 움직이지 못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찼지만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집에 도착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업고 나갈게요. 그녀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흙탕물 속을 나아갔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그녀를 응원했고 누군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서윤이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로 맞이했다. 하늘, 바다, 준서는 진료소 처마 밑에서 흠뻑 젖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무서웠어. 근데 엄마 진짜 멋있어. 서윤은 아이들을 껴안고 엄마는 모두를 지킬 거야라고 속삭였다. 그 사진은 마을을 방문했던 한 관광객에 의해 인터넷에 게시되었다. 캡션은 이랬다. 내 친마을의 용감한 의사와 귀여운 새쌍둥이.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한편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민준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는 유진과 재혼한 상태였다. 유진은 병원의 관리직으로 지적이고 야심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성공을 도왔고 그를 지역의 스타 의사로 만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빈 부분이 있었다. 서연을 내쫓던 밤 그녀의 눈물을 본 순간 그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납득시켰다. 서윤 씨가 배신한 거야. 난 잘못 없어.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젊은 의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말했다. 민준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 아이들 선생님이랑 엄청 닮았는데요. 화면에는 서윤과 새아이가 찍혀 있었다. 민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하늘, 바다, 준서의 얼굴은 자신의 어릴 적과 판박이었다. 그럴 리가. 그는 중얼거리며 휴대전화를 밀어냈다. 하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에게 나이가 없어. 사윤 씨는 다른 남자와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실 이 사진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었다. 이 아이들 인준 선생님이랑 속 배달 맞네. 숨겨둔 아이 아니야? 그 소문은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퍼져나갔고 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유진은 민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초조했다. 그녀는 5년 전 태우에게 유전자 검사를 위조하게 하여 서윤을 내쫓았던 것이다. 유진은 서윤이 민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태우에게 협력을 부탁했다. 유진의 사촌인 태우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유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밤에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 씨, 의 사진 봤어? 서윤 씨랑 아이들이.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에이, 그냥 소문일 뿐이야. 여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에이, 정말 그냥 소문인가? 그 순간 유진의 마음은 공포로 조여왔다. 그녀는 민준이 서윤에게 연락할까봐 두려웠다. 서윤이 돌아오면 모든 게 무너져. 하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서윤의 생활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준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진료소에서 그를 진찰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이나가 아이들을 맡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서윤아, 절대 괜찮을 거야. 준서는 강한 아이잖아. 서윤은 미나의 손을 잡고 이나야, 정말 고마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윤은 하늘이와 바다를 데리고 준서를 안고 서울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준서야, 네, 엄마가 곁에 있을게.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녀는 소아과 의사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쓴자 할머니의 손자로 서윤이 할머니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서윤 선생님, 제가 준서 군을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윤은 약간 안심했다. 하지만 준호의 진단은 서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준서 군은 희귀면역 결핍증입니다. 치료에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혈액이 가장 좋습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다. 현준씨, 그녀는 5년간 피해왔던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주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유 선생님,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준서군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준호 선생님. 서유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벽에 기댔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다. 민주 씨에게 연락한다고? 그 배신을 물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준서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준서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서윤의 마음은 마치 서울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어지러웠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혼자 벽에 기댄 채 준호의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주서군의 치료에는 아버지의 혈액이 가장 좋습니다. 민준. 5년 동안 그녀가 마음 깊은 곳에 봉인했던 이름이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서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준서의 작은 손.
연러 불가진 뺨. 그 미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되뇌었다. 와인더 준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하지만 민준에게 연락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범 차갑게 그녀를 내쫓았던 민준의 눈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간돌았다. 서유는 하늘이와 바다를 대기실에 맡기고 너 준서의 치료에 대해 상의했다. 준호는 다정하지만 진지하게 말했다. 서유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준서 군의 상태는 악화될 수 있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어요. 윈준 씨에게 연락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서윤 선생님, 당신은 강해요. 준서군은 분명 괜찮을 겁니다. 그 말에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서윤은 대기실로 돌아와 하늘이와 바다를 켜안았다. 하늘이가 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준서 괜찮아질 거지? 서윤은 숨을 삼키고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하늘아, 엄마가 준서를 지킬 거야. 바다가 그녀의 옷을 쥐며 중얼거렸다. 엄마, 나도 준서 도와주고 싶어. 와, 서윤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고마워. 바다요. 우리 다 같이 준서를 응원하자. 그녀는 아이들을 힘껏 껴안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민준 씨에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준서를 구할 거야. 그날 밤 나서윤은 병원 숙직실에서 민준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녀는 5년 동안 그의 번호를 지우지 않고 있었다. 왠지 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 목소리는 예전과 변함없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의 서윤은 심호흡하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저 서윤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은 순간 침묵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희미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감정을 억누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준서가 아파요. 당신의 혈액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서울대학 규병원으로 와서 검사 받아줬으면 해요. 민주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서라니? 누구예요? 서윤씨, 대체 무슨 말이에요? 서윤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당신 아이들이에요. 하늘, 바다, 준서, 새쌍둥이에요. 민주는 숨을 삼켰다. 뭐, 새쌍둥이, 서윤씨, 농담이지?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농담 아니에요. 맞아요. 민준씨, 진서의 목숨이 걸려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올까? 믿어줄까? 다음날 빈즈는 서울대학 교병원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혼란으로 흐려져 있었다. 서유는 그를 대기실에서 맞이하며 조용히 말했다. 윈준씨, 아주서 고마워요.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칭얼거렸다. 서윤씨, 정말 내 아이들이 맞아? 서유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검사해보면 알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과 희미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실로 향했다. 서유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의대에서 민준이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려왔던 날, 벚나무 아래에서 그가 서유나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던 순간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검사 결과는 금방 나왔다. 준호가 서윤과 민준에게 결과를 전했다. 벤존스의 안신의 준서군, 아들군, 아들군의 아버지입니다. N99, 9의 확률로 일치합니다. 민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럴 수가, 내가 아버지라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5년 전? 당신은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에요. 민준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징얼거렸다. 사윤씨, 아는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서유는 눈물을 참으며 지금은 준서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라고 말했다. 민주는 즉시 혈액을 제공했다. 준서의 치료가 시작되었고 그의 상태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서유는 준서의 침대 곁에서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준서야, 잘 버텨줘서 고마워. 엄마가 계속 곁에 있을 때, 우와, 준서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엄마, 고마워, 라고 말했다. 서유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왜 5년 전에 믿어주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대실감 때문일까? 하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병원 밖에서는 인터넷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윤과 새쌍둥이 사진은 화제가 되었고 민준의 동료와 환자들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민준 선생님 아이들 아니야? 서윤 선생님, 불쌍하다. 5년 전에 쫓겨났다는 게 진짜야? 그 소문은 유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유진은 민준의 아내로서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소문은 그녀의 모든 것을 위협했다. 그녀는 태우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태우야. 에이, 어떻게 된 거야? 그 검사, 완벽했을 텐데. 태우는 초조하게 대답했다. 유진아, 진정해. 근데 민준이가 검사를 다시 받은 것 같아. 이제 들킬지도 몰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키면 끝이야. 절대로 서윤을 가까이 오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마음은 공포와 분노로 지배당하고 있었다. 유진은 5년 전, 서윤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서윤은 민준의 다정함과 사랑을 이끌어내는 존재였고 유진에게는 방해물이었다. 태우는 빚을 갚기 위해 그녀가 시키는 대로 가짜 유전자 검사서를 만들었다. 민준은 병원 휴게실에서 태우와 마주했다. 태우야, 다리 봐. 그 검사 진짜였다. 태우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미안해. 네, 그거 가짜였어. 유진이가 시켜서. 민준은 주먹을 꽉 쥐고 태우의 멱살을 잡았다. 뭐라고? 너랑 유진이가. 서윤 씨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태우는 고개를 숙이며 나도 빚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했다. 민준은 태우를 밀치고 방을 나갔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다. 민준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전부 알았어. 그 검사 아재였더군. 유진은 황급히 대답했다. 여보? 아니야. 태우가 멋대로. 하지만 민주는 차갑게 가로막았다. 이제 됐어. 나는 서윤 씨와 아이들에게 죗값을 치를 거야. 그는 전화를 끊고 유진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유진은 방에서 혼자 떨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전부 망쳤어.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병원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노트를 펴고 이렇게 썼다. 민준 씨, 당신은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움직이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과거의 상처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준서의 미소를 떠올리자 그녀는 결심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사유는 준서의 침대 곁에서 그의 작은 손을 꼭 쥐었다. 서울대학 교병원의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밤바람이 살며시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준서의 호흡은 치료 덕분에 안정되었고 뺨에는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다. 서유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준서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녀의 마음은 안도감과 빈준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준서를 구하기 위해 혈액을 제공했지만 5년 전의 배신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윤은 병원 복도에서 준호와 이야기했다. 준호 선생님, 준서 상태는 어때요? 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서윤 선생님, 순조로워요. 민준 씨의 혈액이 정말 효과가 좋네요. 준사곤, 분명 회복할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마워요. 준호 선생님,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그녀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다. 서윤 선생님, 당신은 다녀요. 준서군은 최고의 엄마를 뒀어요. 에... 서윤은 눈물을 참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민준과의 재회가 그녀를 뒤흔들고 있었다. 민준은 병원 대기실에서 하늘 바다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아들, 나는 민준이야. 진사를 도와주러 왔어. 아느리는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준서, 괜찮아지는 거 맞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반드시 나아질 거야. 약속할게. 아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아저씨, 의사예요? 엄마처럼?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지,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민준의 가슴은 아픔과 따뜻함으로 조여왔다. 그는 5년 동안 이런 순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다. 서윤은 대기실로 돌아와 민준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순간 멈춰서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민준이 의대에서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던 날, 둘이서 밤늦게까지 환자의 직내를 토론하던 시간. 그때의 민준은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윤은 심호흡하고 다가갔다. 민준 씨, 아이들과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다. 민준은 일어서며 말했다. 서윤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중에요. 지금은 아이들을 쉬게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사유는 병원 숙직실에서 노트를 펼쳤다. 그녀는 민준과의 재회를 기록했다. 민준 씨, 당신은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준서를 구하고 싶었을 뿐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과거의 상처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미나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서윤아, 무슨 일이야? 준서는 괜찮아? 서윤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준서는 좋아지고 있어. 근데 민준 씨가 그 사람이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인정했어. 위나는 순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서윤아, 이거 대단한 일이네. 근데 넌 어떡하고 싶어? 용서할 수 있겠어?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야 해. 위나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녀를 격려했다. 서윤아, 넌 분명 올바른 답을 찾을 거야. 한편 민주는 병원 밖에서 태우와 다시 마주했다. 태우야, 왜 그랬어? 왜 서윤 씨를 속인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딸렸다. 태우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유진이한테 빚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이가 서윤 씨가 방해된다고 해서. 민준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다. 너랑 유진이가 내 가족을 망가뜨린 거야. 태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민준은 그를 밀치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음은 배신감과 후회로 가득했다. 민준은 유진과 대면했다. 유진은 병원 사무실에서 냉정을 가장하며 말했다. 여보, 진정해요. 그 검사는 대우가 멋대로. 하지만 민준은 차갑게 가로막았다. 유진씨, 다 알고 있어. 당신이 태우한테 시킨 거잖아. 사연 씨를 내쫓기 위해서. 유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쏘아붙였다. 서윤이가 있었으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했어.
그녀는 그저 걸림돌이었을 뿐이라고.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유진 씨, 당신이 망가뜨린 건 내 가족이야. 이제 끝이야. 그는 방을 나섰고 유진의 철기를 무시했다. 유진은 무너져 내렸고 얼리는 손으로 전화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야망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병원으로 돌아와 서유를 찾아갔다. 그녀는 춘서의 병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민주는 문 밖에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유는 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이렇게나 강하고 아름다워져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서윤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윤은 아이들에게 엄마 금방 올게라고 말하고 복도로 나왔다. 민주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심호흡하고 이렇게 말했다. 서윤 씨, 좀 말했어. 그 유전자 검사, 응? 가짜였어. 유진이랑 태호가. 서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믿어주지 않았던 시점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서윤 씨,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곁에 있고 싶어.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민준 씨, 아이들은 당신을 몰라요. 5년 동안 저 혼자 키웠어요. 지금 갑자기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나를 하지만 기회를 줘. 하늘이 바다 준서를 위해서. 서유는 침묵한 후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 날 민주는 하늘, 바다,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병원 정원에서 아이들에게 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늘이는 거리를 두었지만 아달은 즐거운 듯 민준에게 질문했다. 아저씨, 연 높이 날까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들 엄청 높이 낼 거야. 같이 해보자. 준서는 약한 몸으로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민준은 준서의 손에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5년 동안 이런 순간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서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민준은 정말 변한 걸까? 아이들의 미소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에게 상담했다. 미나야, 민준 씨가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걸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무서워. 배신당할까봐? 미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윤아, 네 마음이 답을 알고 있을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천천히 나아가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일어났다. 민주는 병원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춘천에 작은 진료소를 열어 아이들 곁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이다. 서윤은 그 결정을 듣고 놀랐다. 민준 씨, 경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서윤 씨, 경력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해.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 말에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빛을 보았다. 봄 햇살이 춘천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서윤은 새집 정원에 서서 벚나무를 바라보았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하늘, 바다, 준서가 만들어준 수제 화관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정원 한쪽에서 웃으며 뛰어다녔고 빈준이 그들에게 나무로 만든 연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비 내리는 밤에 집에서 쫓겨났던 그 순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준서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준의 혈액을 이용한 치료 덕분에 그의 면역 상태는 안정되었고, 준호는 이제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어요라며 웃으며 알려주었다. 서윤은 준호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계셨기에 준서는
이라며 울먹였다. 우와, 준호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서유 선생님, 언나 당신의 간이람이 주서 군을 구한 겁니다. 에, 저는 그저 조력자일 뿐이에요. 음, 서연한 미소 지었고 외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차올랐다. 준서는 병원 자원에서 하늘이 바다와 함께 공을 쫓으며 활기찬 웃음소리를 냈다. 민준은 춘천의 작은 진료소를 열었다. 그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의 지위를 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으로 삼았다. 우와, 진료소는 시내 중심에 있었고 오래된 목조 건물로 환자들은 민준의 꼼꼼한 진료를 좋아했다. 어느 날 민준은 진료소 대기실에서 하늘이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하늘아, 어짜 학교 날개를 이렇게 접는 거야. 하늘이는 처음에는 퉁명스러웠지만 민준의 미소에 이끌려 그만 웃고 말았다. 아저씨, 그 잘하네요. 바다는 옆에서 나도 만들고 싶어라며 손을 뻗었고 준서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민준은 아이들의 미소를 보며 5년의 공백을 메우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사유는 민준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이들을 데리러 갔고 저녁을 함께 먹었으며 잠들기 전에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어느 날 밤 준서가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항상 옆에 있어 줄 거예요? 민준은 준서를 껴안고 말했다. 응? 평생 곁에 있을게. 약속해. 그 말을 방 밖에서 들은 서율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변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무서워. 다시 한번 배신당하면. 서유는 미나와 이야기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리나는 진료소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서윤아, 민준 씨 정말 열심히 하더라. 애들 진짜 행복해 보여. 사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기뻐.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아직 가물지 않았어라고 중얼거렸다. 미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윤아, 에이, 짠짠해 해도 괜찮아. 네 속도에 맞춰 답을 찾아봐. 사유는 미나의 따뜻함에 구원받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민준은 서윤을 새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춘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나무로 지은 작은 집이었다. 정원에는 벚나무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네가 있었다. 민준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씨, 이 집 나이들과 당신을 위해 샀어.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싫다면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을게. 서유는 집 안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앵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천천히 나아가고 싶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당신의 속도에 맞출게. 기다릴게. 서유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하늘아, 여대야, 준서야, 민준 아저씨가 새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헤이, 어떻게 생각해? 하늘이는 고민하며 말했다. 아저씨, 헤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늘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새 집, 큰애도 있어? 와, 신난다. 다묘 기뻐했다. 준서는 서연의 무릎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맞죠? 서윤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 가슴이 조여왔다. 응, 맞아. 에이, 준서야. 인준 아저씨는 너희들 아빠야.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엄마랑 같이 잘 결정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준서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민준 아저씨 좋아. 그 말에 서율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서유는 민준에게 준서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알려주었다. 민준 씨, 준서 이름에 당신 이름의 준자를 넣었어요.
민준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서윤씨, 고마워. 나 반드시 이 아이들을 지킬게. 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약속해줘요. 민준씨,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맹세할게. 내 인생을 걸고. 그 순간 서윤은 그의 눈에서 과거의 사랑을 보았다. 몇 주 후 오서윤과 아이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민주는 근처 아파트에 살며 매일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 그들은 주말에 정원에서 떡매치기를 하거나 벚나무 아래에서 소풍을 즐겼다. 에이, 어느 날 하늘이가 민준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민준은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이를 껴안았다. 하늘아, 고마워. 나 최고의 아빠가 될게. 아다와 준서도 민준에게 달려들어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서율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유진은 문서 위조죄로 체포되었고 인주는 그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했다. 노서유는 춘천의 한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위나 준호와 가족 같은 이들을 쌓았다. 어느 날 밤 서유는 민준과 점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서윤 씨, 너 당신을 다시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믿어줄 수 있을까?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잊고 싶어져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서윤 씨, 나 기다릴게. 동벚꽃이 흩날렸다. 서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인생은 바람과 같은 것. 때로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때로는 새로운 곳으로 이끈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온다. 그녀는 민준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빛을 느꼈다. 그것은 가족의 유대였다.